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8일 1일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대구 규제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다. 서서히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변화가 나타나고 수치가 바뀌는 것인지, 수치가 바뀌고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주간 실거래 지수 제가 어제자로 나온 거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이전 주에 아마 0.018 하락이었을 거예요. 큰 폭으로 회복했어요. 세종시도 큰 폭으로 회복을 했어요. 서울, 경기, 인천권 소폭 회복은 했지만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자, 전세 실거래 지수는 마이너스 0.23. 저 지난주보다 낙폭이 조금 더 커졌어요. 자, 매매 가격 지수 얼마나 크게 변동했는지 마이너스 0.15부터 시작돼서 최근에 마이너스 0.18, 0.19까지 갔던 것이 7월 4일자 발표에서는 이게 6월 30일 날 한번 규제적 해제 발표가 났었죠. 그리고 7월 4일 날 매매 가격 지수가 0.11, 0.11로 낙폭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낙폭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뭐 크게 변동 없이 마이너스 0.23% 유지하고 있고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목요일 날 매물 증가, 금요일 날 매물 감소. 이 공식이 느닷없이 깨져버렸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매물 감소. 33,000건 선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도 마찬가지 매물이 오늘 줄어들었어요. 1,200건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물량 소폭 감소. 요것도 오늘 감소했어요. 금요일인데. 그래서 전체 임대 물량도 좀 감소를 해서 13,045건. 실거래 지수 빠졌죠. 매도 물량, 임대 물량 줄어들었죠. 네, 근데 거래량도 약간 살아났죠. 막 30건대 거래되던 것이 40건대로 조금 늘어났다. 신고가 6건, 10%, 뭐 전후라서 신고가 비율은 아직까지 변화 보이지 않고요. 6월 현재 거래량 590건, 남은 거래 신고 일수가 16일, 18일, 19일 정도 되네요. 19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뭐 거래량은 어차피 아무튼 요 2월과 3월의 거래량 사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상인화성 파크 드림 1단지 폭발했어요. 바로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이게 거래 공백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기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 옆에 분양하는 아파트 있죠. 이것이 선진입이 되었건 뭐 작전이 되었건 어쨌든 사람들은 이곳을 아주 눈여겨볼 듯합니다. 그 다음 상인화성 파크 드림 1단지 뭐 보합 수준의 거래 안건 보이고요.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까지 갔던 것이 4억 9천으로 1억 4천 정도 조정을 받았다. 한 20% 정도 조정받았고요. 칠성동 코오롱 하늘채 거의 30% 가까운 하락. 신천역 센트럴 리버파크 뭐 대략 10% 정도 하락.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변화의 수치가 낙폭이 큰 것이 훨씬 더 많이 신고가 되고 있잖아요. 근래 들어서 제가 조정대상제 해제되고 나서 별 변화가 없다. 근데 아까 여기 지수 기억나시나요? 네, 매매 가격 지수.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매매 가격 지수. 이게 조사하는 방식부터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선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죠. 어쨌든 심리가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지, 움직여서 나타난 것인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지, 어쨌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대구의 분양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250만 개,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거든요. 아마 둔촌주공 사태, 네,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걔들이 수습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더 많은 공급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힘싸움에서 뭐 시행단, 네, 어쨌든 무조건 건설 관련된 그쪽으로 무조건 힘이 실린다. 그쪽이 우위일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 버텨봐야 안 된다라는 것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도 최대 이익을 취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분양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쨌든 더 많은 공급을 위한 더 많은 이익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네, 만촌 우방타운 2단지 20% 정도 하락, 옥현푸르지오 20% 정도 하락, 대신 젠트럴자이 보합 수준이고요. 동대구 우방 아이유셀 거의 30% 정도 하락. 요거는 찾아보니까 직거래였어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빠졌냐 싶어서 이렇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2020년 이거 올해 입주한 아파트인데 도저히 뭐 잔금을 친다든지 어떤 여력이 안 되는 분이 지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처분했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지죠. 이런 물건 이 시중에서 이런 물건 못 찾아요. 절대로 못 찾아요. 자, 삼성레미안 2, 대곡동 10%, 한 15% 정도 하락. 네, 대곡동레미안 25% 정도 하락. 협성유플의 주곡 20% 정도 하락. 이게 20에서 30이라는 숫자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간 실거래 지수는 먼저 움직였어요. 시장보다 훨씬 더 먼저 움직였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올 것이 오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명목 미래빌 20, 다사 한일 UNI 한 25 정도, 네, 세천, 삼성 그린코어 더 베스트 아파트 1단지 20% 이상 고압 수준. 그리고 신고가는 전부 다 상징적으로 1000만원 안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나머지 10% 정도 하락하는 것도 있고요. 보이세요? 300만원. 왜 이럴까요? 네. 다사업 서재리, 신성 서진, 진흥 더블파크인가요? 네, 20%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고요. 한 20% 정도 하락한다는 읍내동 코스모스 한양도 보이고, 월성동 월성보성 1, 23평형 2억. 이거 제법 오래됐어요. 이거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20% 정도 하락한 모습 보이고요. 옥포 볼리리 미진 이 집이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보이는 그거 20% 가까운 하락. 근래 있었던 실거래가 보면은 지난주보다 낙폭이 더 커진 느낌이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근데 변화가 나타나요. 건당 거래 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3억 3천까지 올라가고 있고 6월의 거래도 뭔가 여기서 다시 반등을 재차 노리는 듯합니다. 이렇게 대선 전에 가격이 떨어지다가 대선을 앞두고 가격이 다시 반등을 했다가 별로 효과가 없네 했다가 다시 규제를 해제하면서 반등. 또 요 흐름 또 얼마나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대별 거래량은 많이 살아나고 있지는 않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면 본격적으로 더 살아난다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같이 동참을 할 텐데 누가 지금은 선진입 혹은 선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가져봅니다. 어쨌든 지표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시 꺾였던 6억 이상 비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도 다소 살아났어요. 7건. 어제는 6건. 오늘 7건이에요. 가격도 비교적 그전보다는 좀 더 낮게 형성되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107제곱미터예요. 9억 2천까지 갔던 것이 7억 8천. 저 가격에도 거래될까 싶었는데 규제 해제 이후에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나요? 7월 6일자 거래 대명동 센트럴 리슈빌 7억 천까지 거래 가격 근래에 죽었던 분위기에 비하면 양호합니다. 7월 5일자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7억 5천까지 갔던 것이 5억 7천까지 떨어지면서 약 2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어쨌든 가격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는데 거래가 조금 더 살아난다. 힐스테이트 동인 센트럴 5억 5천. 요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5억 초중반에 거래가 흔했었는데 그것보다 가격 괜찮은 것들도 나오고 있다. 7월 6일자 거래요. 다사역 금호 월림 센트럴 4억 8천. 요까지 규제 해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갔을까 싶은데 아무튼 요렇게 비교적 덜 떨어진 올라갔다기보다 비교적 덜 떨어진 거래 나오고요. 7월 6일자 힐스테이트 다사역에 한 개 더 상승하는 신고가 150만원 정도 올랐지만 어쨌든 신고가가 나와줬어요. 6월 28일자 거래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2억 2천. 요것도 조금 수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가격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분양권 약간 더 사는 사람들이 웃돈을 약간 더 주고 이전보다는 약간 더 웃돈을 주고 사는 분위기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 전세가 바뀌지 않아요. 오늘 매매 40건, 월세는 31건 그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전세가 27건. 이거 아주 좀 의미가 좀 남다르게 저는 봐져요. 매매 가격을 어떻게 하고 물건을 한 개 더 사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전세 가격을 일부러 끌어올린다는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전세 신고가 비율은 10% 정도 나왔고요. 거래량이 굉장히 주목할 만큼 적다. 이렇게 적은 거래량을 올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처음 보는 현상 하나 보이고요. 신고가 여기 갱신 정도 될 법한 그런 신고가 보이고 억 단위의 하락 4건 정도, 10건 중에 4건 정도 보였네요. 아파트 몇 개만 살펴볼까요?
근래 입주했던 아파트 2022년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가격대 4억 초반, 3억 후반대도 보였던 것 같아요. 월성동 월성 3정 그린코아 에듀파크 2억 7천 전세 가격 2억 7천이요. 또 하나 월성 3정 2억 5천. 요 신축 아파트 기준이에요.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요 정도 가격 형성된다. 연경 동아 IBC 2020년에 입주했는 신축이라서 그 당시 전세 가격을 많이 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3억 8천까지 최고 전세가 갔던 물건이 지금 2억 6천에 거래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아니고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 2020년 전세 계약 맺었던 사람들 20년에서 21년까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2년 후가 되면은 전세 난민이 발생하고 전세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할 거다. 물론 일부 있기는 해요. 근데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부분. 유천동 현대 아이파크 요거는 59제곱미터는 생략할게요. 가격이 신축도 그렇게 높진 않다. 전세가 그렇게 빨리 소진되진 않는다. 매매 가격에서는 일부 반등 현상 먼저 보이지만 가장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전세 마찬가지로 전세가 힘 없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7월 5일자 거래까지 봐도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 제가 이렇게 전세 페이지 수를 3페이지 10개씩 가득 찬 거 3페이지를 항상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한 9개월 동안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적었던 적은 없었는 것 같다. 전세에 소멸되지 않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는 오지 않아요. 매매 가격 들어 올려지는 현상들도 있지만 전세 가격이 들어 올라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번 달 금리 인상 발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미국부터 우리나라 순서로 이어지는 금리 인상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매매에 대한 지표는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상방으로 트는데 전세에 대한 지표는 안 좋은 방향으로 더 크게 방향을 틀어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4억 이상 비중이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더 결과는 지켜봐야 됩니다. 월세 거래량 34건, 오른 34건의 신고였네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파일을 잘못 붙여서요. 죄송합니다. 평균 월세 가격 보증금 58만원, 53만원, 어쨌든 한 5,500만원에 55만원 수준. 월세도 임차인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큰 변화 없다. 이런 느낌으로 봐집니다. 대구 전체 임대 거래량 1,500건, 현재 6월 현재 1,500건. 많지 않은 채로 예년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